김여름 이사장님, 여러분 저한테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서해 5도가 상당히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아마 경제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보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이런 경고성 발언을 통해서도 미국 사람들도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해 5도가 상당히 위급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비를 현재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서해 5도에 이런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것은 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했던 일이 아니고 지난 십수년 전부터 쌓여왔던 것이 이제 완전히 골말 상태가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위기 중에 위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 실제 위기는 아마 곧 또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비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는가.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청와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도 하고 책도 갖다 주고 특보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어르신께서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제시를 하면은 지금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는 작전 지휘권을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1990년도 이전식으로 각군 참모총장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자기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한테 가지고 있던 작전 지휘권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지금 2015년 12월 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3년 7개월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해체 진도가 워낙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3년 7개월 연기된 것이 지금 아무 필요가 없게 생겼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해체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해체 작업을 중단하고 손상된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서해 5도를 지키는 해병대에게 싸울 수 있는 장비를 줘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육군 장비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 운용은 육군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한 장비를 해병대한테 주고 내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국방일보나 국방저널, 일간지 등 공개된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북한이 서해 5도를 노리기 시작한 것은 2009년 1월부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2008년 8월 달에 뇌졸중을 당하고 난 다음에 2009년 1월 달에 김정은이가 군사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17일 날 서해 NLL을 무효한다. 그 다음 1월 30일 날 남북 간 정치 군사 합의사항 무효합니다. 이게 37개 합의사항인데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게 다 이때 무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청해전 도발부터 그 다음에 작년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1월 27일 날부터 29일까지 이제 서해 5개도 서해 해안포 사격을 약 400발 정도 했을 때 포탄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 대포백 레다를 거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대포백 레다가 없으니까 포탄이 어디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1월 29일 날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에 가셔가지고 BBC 방송하고 금년 중에 김정일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실상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천안함 폭침,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또 서해 5도에 해안포 110여 발을 쏘았는데 이게 10여 발이 우리 백령도 바로 앞에 떨어졌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안 했죠. 그러니까 연평도 도발이 됐고, 그리고 작년도에 북한 선박이 우리 NLL을 침범한 게 93회입니다. 이제 2009년에 또 50회 침범했고, 보통 보면은 연평균 17회에서 20회 정도 침범하는데 2009년 그다음에 작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서해 5도에 대한 야심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이미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상륙기습 훈련을 현재 백령도 가까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공기부양정 상륙기지, 공기부양정을 이렇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상륙기지를 백령도 북쪽 50km에 있는 고안포에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은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척 정도 규모가 거기 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부양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친구는 수면에서부터 1.4m 내지 1.7m를 뜹니다. 이렇게 뜨고 가지고 프로펠러로 가기 때문에 보통 한 90km 정도 속력으로 뻘밭도 이렇게 극복하고 해안에 바로 들어오는 이런 특수한 장비입니다. 북한 애들이 이걸 한 20년 전부터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술은 아직까지 이걸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이걸 해군본부에 있을 때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아 타코마에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검은도까지 가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배가 떠지를 못합니다. 파도가 좀 치면은 1.4m 이렇게 파도 위로 이렇게 떠야 되는데 떠지를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공기부양정은 아직도 우리 기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분야에는 굉장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문제는 작년 8월 달에 얼지 프리덤 가비언, 얼지 훈련이라고 합니다만 이 얼지 훈련 때 이미 검토가 됐던 겁니다. 당시 한미군 당국이 검토한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방사포와 해안포로 서해 5도를 포격할 것이다. 특수부대를 공기부양정에 태워 서해 5도 점령 가능성이 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하고 한미 공군기 등 연합전력으로 즉각 보복 타격을 한다. 그 대신에 뎁콘3로서 격상은 하지 않고 한미연합전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뎁콘3로 넘어가면은 한미 대통령께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뎁콘3 넘어가면은 이제 전쟁 준비로 넘어가니까 그 단계는 하지 않고 하자. 이렇게 그 연습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11월 달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는 이게 작동이 안 된 거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그럼 지금 서해 5도를 노리는 이유가 뭔가? 지금 왜 지금 시기냐? 서해 5도의 남북 군사력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2005년도부터 서해 5도 주변에 비대칭 전력을 아주 대폭 증강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준 돈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은 해안포. 제가 83년도에 연평도 근무할 때 북한의 해안포가 연안 저쪽으로 다 합쳐서 한 100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000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정을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연어급, 지난번에 천안함 공격한 연어급, 이건 아마 세계 첨단입니다. 아마 미국도 이 연어급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123톤급 배에 중어뢰를 장착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란에도 이걸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백령도 북방 80km 위에 있는 비파구 기지에 배치를 해서 결국은 천안함이 제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함유도탄, 배에서 쏘는 거, 육지에서 쏘는 거, 공중에서 쏘는 거, 이걸 다
새로 개발해가지고 시험 발사까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특수부대 약 5만 명을 백령도 북방 60km 쪽에 현재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N2 침투기도 배치가 됐고, 이거는 북 4군단 지역에서 내려온 탈북자 연간장교들의 첩보에 나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국방계획 2020이라는 것을 참여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서해 5도 병력 감축을 추진했습니다. 백령도는 여단급을 대대급으로, 연평도는 중대급으로 감축하고 K9 자주포도 모두 철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신형 경비함을 한 척도 건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군이 서해 5도를 지켜야 되는데 배가 없습니다. 잠수함한테 제대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배가 현재 구축함 11척밖에 없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이지스 한 척 포함해가지고 이지스 함 2척. 그 다음에 저쪽에 소말리아에 가 있는 청해부대급, 청해급. 그게 6척. 그 다음에 이제 3,000톤급 이제 구축함 3척. 이 11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 11척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4척밖에 없죠. 원래 3척이 있어야지 한 척이 움직여서 이렇게 작전을 하고 있는데 3척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해 5도를 지키는데 구축함이 5척이 필요하고 동해가 3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서에 벌써 필요한 구축함이 24척이고 독도 지키려면 또 그 한 척 보내야 되고 이어도 한 척 보내야 되고 소말리아에 2척 보내야 되는데 구축함이 이렇게 필요한데 김대중 정권 때부터 배를 한 척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같은 경우에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천안함 벌써 20 몇 년 지난 배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왜냐? 갖다 놓을 배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 7년에 만드는 연어급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 오는 것을 2 내지 3km밖에 탐지를 못하는데 그 친구는 10에서 15km에서 어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군사력의 균형이 서해 5도 지역에서 아주 급격하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사력 전체적을 보면은 그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이 육상에서는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육상을 통해서 도발은 1980년도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하고 공군이 굉장히 앞선 이유가, 제가 해군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육군과 공군이 앞선 이유는 우리가 무기를 좋은 것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DMZ 철책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미 2사단이 서울 북방에 25개 기지에 이렇게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 2사단이 많이 도와줍니다.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도 미 7공군이 현재 오산하고 군산에 와 있기 때문에 첨단 비행기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애들이 갖고 있는 첨단 전술 교리를 계속 한국군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해군하고 해병대는 6.25 이후에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군하고 해병대는 자수성가를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게 기술도 부족하고, 우리는 이지스 하나 나오면 뭐 세계에서 몇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지스가 세계 몇 번째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이렇게 튀기죠. 예, 우리는 튀깁니다. 예, 독도함도 하나 만들면은 항공모함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독도함은 요 밑에 있는데 우리가 언론에 나오면 한 단계 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본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모함 만들어도 구축함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같이 이렇게 항상 국민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군하고 공중의 도발은 상당 기간 없을 겁니다. 예, 지금 뭐 서울 불바다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15년 12월 1일까지는 지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